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겨울방학 특강 수능영어 고난도 핵심 특강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업 시간은요. 토요일 10시부터 1시이고요. 12월 30일 개강입니다. 클리닉 아침에 시작합니다. 9시부터 학원에 와서요. 10시까지 클리닉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핵심 연습은 어떤 유형으로 하나요? 고난도 유형이라고 불리는 5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해 파트를요, 조금 나눠보면 이렇게 될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바로 빈칸 추론, 순서 배열, 그리고 문장 삽입, 어휘와 어법입니다. 이 영역들을 5가지를 다룸으로써 나머지 영역들에 대한 대비들을 좀 강화하도록 합니다. 자, 이 유형들은 왜 어려울까요?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수경이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 꽃집에 들러서 빈칸을 샀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그라미 1번 자동차, 동그라미 2번 카네이션, 동그라미 3번 스마트폰, 동그라미 4번 장미, 동그라미 5번 바나나. 정답은 카네이션일까요? 정답은 바나나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왜냐면 그 이후 지문에 이 꽃집은 아주 특별한 꽃집이었는데 꽃집 안에 과일 섹션이 있고 그 과일 섹션에서 파는 바나나를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빈칸 추론이 저희들의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로 풀어내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정답이 되는 근거는 바로 지문 속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 어려운 유형들을 제대로 대비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요. 오답 분석입니다. 왜냐? 아까 문제를 풀었다시피 지문 속에 정답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만이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본인이 오답을 선택했다면 그 오답은 왜 때문에 오답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오답 분석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수업에서는 이 5개 영역에 대한 조금 오답률이 높은 지문들을 위주로 해제를 합니다. 교재 소개 간략히 드리면요. R 시리즈, 이 리딩 시리즈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독해라는 이름을 붙인 요 어려운 유형만 골라 모은 알고 읽고 이해한다 라고 한 회차에 20개에서 25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준은요. 고2에서 고3 수준의 지문들을 가지고 왔고요. 고2 수준이라고 해도 9월 모의고사 이후의 난이도로 조금은 상향된 그런 지문들을 좀 다루어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그 페이지 구성은요. 단어나 해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좀 담아놨고요. 그래서 오답 분석을 좀 용이하게 편집을 했습니다. 한 권 더 진행합니다. V-Advanced라고 해서 단어장 하나 더 다루게 될 건데요. 이 수능 기본 단어를 담아 놓았습니다. 수능 필수 단어라고 하면 여기서 팡팡팡팡 털면 한 2,000개 단어가 될 텐데 그 2,000개 뿐만 아니라 그냥 총망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에서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안 틀리기. 두 번째는 첫 단추를 잘 꿰기. 그리고 세 번째는 단어는 양손 가득 들고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 틀리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많이 빨리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속도보다는 좀 정확도를 기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예비 고2들은요. 양치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빨리 많이 풀었는데 다 틀리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 꿰기는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버릇이요? 첫 문장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출을 분석해 보면요. 첫 문장과 정답과 연결되는 그런 연결, 그 첫 문장을 제대로 읽었을 때 정답과의 연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문장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정답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의 경향들은 어때요? 첫 문장 대충 읽고요. 쭉 내려가다가 내가 아는 내용 나오면 아, 이 내용인가? 아, 그거네. 내가 해석이 되는 문장이 나왔네. 그러면 이게 정답인가 보다. 이렇게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오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앞으로 지문 내용을
예측해가는 이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왔네? 맞네. 이러한 좀 본인들이 좀 커맨더가 되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단어는 양손 가득 들고 가는데 제가 단어장 다룬다고 했잖아요. 이 단어장을 그냥 테스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클리닉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단어는 왜 중요하냐? 바로 5초의 차이이죠. 지문을 읽어내려 가다가의 5초의 차이라 함은 사실은 지문 하나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5초 멈칫거리는 순간 앞부분 내용 까먹고요. 뒷부분 내용 이어지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이 지문이 휘말려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은 본인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영역이므로 단어를 좀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수업 특징들은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문제풀이 전략 당연히 다루게 되고요. 왜 정답인지 정답이 아닌지, 그리고 이 지문을 처음 딱 접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첫 단추를 어떻게 꿰어서 어떤 식으로 사고해내야 하는지, 워딩을 통해서 이 필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내는지, 어떻게 사고하게 되는지들을 꼭 일러주는 편입니다. 구문 분석도 합니다. 내신 시험을 위해서요. 왜? 이때 내신 시험에서는 어법을 따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어법 문제를 풀어보면서 본인들이 어법의 어느 부분들이 구멍이 나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내신에서의 어법까지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어휘 확정은요. 단어 꾸러미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선생님 단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수업을 합니다. 테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꾸러미로 좀 묶어서 어떤 단어는 예문이 필요하고 어떤 단어는 유의어가 필요하고 또 어떤 단어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꼭 필요한 단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9시 30분부터 무조건 강의를 진행하니까요. 정규 수업 시간이 10시부터라고 하더라도 꼭 9시까지 등원할 수 있게 있어서 요 어휘 수업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저는 수업을 이렇게 할 건데 저와 함께하는 학생들은 도대체 수업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 안 틀리기 목표였었잖아요. 그 안 틀리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답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정답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급해요. 정답 확인하기. 근데 그걸 조금만 내려놓기만 해도 본인들의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과제가 나갈 건데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요.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제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나갑니다. 단어 테스트 올 때마다 400개에서 500개 정도를 쳐낼 거고요. 미리 풀어와야 합니다. 20개에서 25개인데요. 수업 시간에 풀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풀어와야 할 거고 워크북도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오답 분석입니다. 오답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수업 시간에 계속 저와 어떻게 하는지 연습을 해나갈 건데요. 기본적으로 3가지. 모든 기준은 본인이 몰랐던 단어, 내가 몰랐던 문장, 내가 몰랐던 키워드들이 이 오답 분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영역들을 어떻게 표시하고 어떻게 챙기고 하는 것들을 같이 연습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수업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 수업 개강은요. 12월 30일에 개강을 합니다. 토요일 10시부터이지만 실제 수업은 9시 30분부터 수업이고요. 그 앞에 와서 단어 테스트까지 칠 수 있도록 합니다. 9시까지 꼭 와서 알차게 다 챙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